월급날만 기다리셨죠? 들어오자마자 잠깐 숨 쉬고 며칠 뒤 카드가 빠지고 대출 빠지고 육아비 빠지고 남는 건 없는데 나이만 먹는 느낌. 그런데 휴대폰을 켜면 누군가는 매일 수익 인증을 올립니다. 몇 달 만에 몇 배, 하루 만에 몇 %.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QLD, TQQQ 같은 걸 검색하게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 바로 그 지점이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의 입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QLD, TQQQ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상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이 깨져 있으면 QLD, TQQQ는 엔진이 아니라 폭주하는 가속 페달이 됩니다. 반대로 습관이 잡혀 있으면 QLD, TQQQ는 평범한 월급이 가진 한계를 뚫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부터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계좌가 빨간색이면 기분이 올라가고 계좌가 파란색이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가족 앞에서 괜히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떠다닙니다. 이건 투자 이전에 뇌가 스트레스를 학습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매매가 잘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뇌는 손실을 위협으로 느끼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 약해지고 당장 불안을 줄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물타기, 그게 충동 매수, 그게 복수 매매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계좌를 자존감과 연결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있으면 수익을 내도 계속 불안합니다. 더 벌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손실이 나면 더 위험합니다. 손실이 내 가치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습관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계좌를 하루에 몇 번 볼지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만 봅니다. 점심 1번, 저녁 1번. 그 외에는 앱을 열지 않습니다. 이 규칙 하나로 충동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특히 이 규칙이 없으면 무조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빠르니까요. 빠른 움직임은 돈을 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더 자주 감정을 건드리는 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초심자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처음에 운 좋게 맞추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감이 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여기서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QLD, TQQQ는 상승장에서 체감이 강해서 이 착각을 더 빨리 키웁니다. 그래서 첫 수익 이후에 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비중을 줄이고 규칙을 만들고 기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익을 냈으니 더 세게가 아니라 수익을 냈으니 이제부터는 실수하지 않게 구조를 만들자. 이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올인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그냥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올인은 실력의 증명이 아니라 불안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올인은 거의 자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계좌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되면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플러스 43%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50%면 플러스 100%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70%면 플러스 233%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80%면 플러스 400%가 필요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리고 TQQQ는 기초지수가 하루에 10%만 빠져도 대략 30% 가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루가 2번만 겹치면 멘탈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올인하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척하다가 가장 나쁜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올인을 끊는 실전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매수로 계좌의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더 공격적인 분도 최대 20%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규칙만 지켜도 망하는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금을 남깁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 선택권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선택권이 있어야 돈을 멉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빚을 투자금으로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대출은 투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을 조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차트를 보지 않고 상원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작은 조정도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판단을 망칩니다. 판단이 망가지면 손절 타이밍이 아니라
감정 타이밍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B2는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 문제입니다. 실전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은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전세, 월세, 육아비, 보험료, 기본 생활비를 건드리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생존 게임이 됩니다. 생존 게임에서는 QLD, TQQQ 같은 상품은 독이 됩니다. 빠르게 벌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더 빨리, 더 크게, 더 자주를 목표로 삼는 습관입니다. 이건 도파민 습관입니다. 수익이 지루해지는 순간 사람은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량주가 느려 보이고 인덱스가 답답해 보이고 결국 더 위험한 테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QLD, TQQQ는 테마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시스템으로 하느냐, 감정으로 하느냐. 감정으로 하면 레버리지는 도박입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의 함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지수가 오르면 3배로 벌고 내리면 3배로 잃는다. 단순하게 3배 게임이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하루에 플러스 10%, 다음날 마이너스 10%가 되면 원래는 결과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그런데 3배 레버리지는 첫날 플러스 30%, 다음날 마이너스 30%가 되면서 결과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멘탈이 깨집니다. 분명히 지수는 거의 제자리인데 내 계좌는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올라오고 사람은 더 자주 매매합니다. 더 자주 매매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변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즉흥을 줄이고 규칙을 늘리고 관찰을 줄이고 기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물타기를 무조건 정이라고 믿는 습관입니다. 물타기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타기는 불안을 눌러보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물타기는 계좌를 죽입니다.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계획된 횟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계획 없이 떨어질 때마다 넣는 건 분할이 아니라 공포 반응입니다. 실전 분할 매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계좌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레버리지에 배정할 총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 500만 원을 한 번에 넣지 않고 5번으로 나눕니다. 첫 매수 10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세 번째 10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다섯 번째 1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삽니다.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단기 과열에서 꺾였을 때가 아니라 조정 후에 안정되는 구간에서만 삽니다. 혹은 특정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때만 삽니다.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누르는 구조. 이게 없으면 물타기는 중독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손실을 복구하려고 서두르는 습관입니다. 이게 복수매매입니다. 손실을 본 다음날 더 크게 넣고 싶어집니다. 빨리 원상복구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시장은 여러분의 속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급할수록 시장은 더 냉정하게 굴고 여러분은 더 무리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날에는 해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앱을 닫습니다. 둘째, 화면을 끕니다. 셋째, 물을 마십니다. 넷째, 당을 조금 보충합니다. 다섯째, 최소 20분은 어떤 주문도 넣지 않습니다.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불안이 올라가면 뇌는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뇌는 가장 쉬운 행동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매수 버튼이고 그게 매도 버튼입니다. 여덟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이 입에 붙으면 다음 결정이 약해집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라 자책이 되기 쉽습니다. 자책은 투자 실력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책은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통합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 또 자책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기록입니다. 기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길게 쓰지 마십시오. 세 줄이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 그 행동의 근거, 그때 내 감정 상태.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TQQQ를 매수했다. 기초지수 흐름이 조정 후 회복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오늘은 조급함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만 적어도 다음번에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 반은 이긴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정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9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남 탓하는 습관입니다. 시장이 나빠서, 뉴스가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남 탓은 편합니다. 그런데 남 탓은 여러분을 영원히 초보로 묶어둡니다. 투자에서 내 선택이 내 실력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실력이 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는 반복되고 레버리지는 그 실수를 더 크게 확대합니다. 10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계획을 본 것과 실행을 한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영상 보고 고개 끄덕이는 순간 사람은 뭔가 이룬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좌는 느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게 QLD, TQQQ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인 시스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투자 고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중 구조를 정합니다. 레버리지는 전체의 일부만, 나머지는 현금 또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들고도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비중이 과합니다. 두 번째, 매수 횟수를 미리 정합니다. 3번 또는 5번. 매수할 때마다 이유를 한 줄 기록합니다. 이유가 한 줄로 안 써지면 근거가 약한 겁니다. 그럼 비중을 줄입니다. 세 번째, 계좌 확인 시간을 제한합니다. 하루 2번. 변동성이 큰 날도 2번. 이게 멘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멘탈이 지켜져야 시스템이 지켜집니다. 네 번째, 손실 제한선을 정합니다. 이 부분을 감정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총액에서 마이너스 20%가 되면 추가 매수를 멈춘다. 마이너스 30%가 되면 일정 비중을 줄이고 현금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합니다. 왜냐하면 폭락장에서 사람은 기준을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락장에서는 이미 뇌가 흔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 기준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5번째, 수익 실현 규칙을 정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손절 규칙만 생각하고 익절 규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익절 규칙이 없으면 수익을 수익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줄이고 줄인 만큼 현금으로 남긴다. 혹은 일부를 배당이나 안정자산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면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 언제 사야 합니까? 언제 팔아야 합니까? 이 질문의 진짜 속뜻은 정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오답을 크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건화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들어가고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나옵니다. 조건은 단순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합니다. 단순한 조건의 예시를 들면 기초지수가 단기적으로 과열일 때는 신규 매수를 멈춘다. 공포가 커진 조정 구간에서만 분할 매수를 한다. 큰 상승 이후에는 일부를 줄여 현금을 만든다.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집이 불안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내 월급의 한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안을 해결하려고 레버리지를 잡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서는 이겁니다. 불안을 줄이는 생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 투자를 얹으셔야 합니다. 생활 시스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면을 망치지 마십시오. 수면이 깨지면 판단이 깨집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배고픈 상태에서는 충동이 강해집니다.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운동은 멘탈의 바닥을 올립니다. 멘탈의 바닥이 올라가면 변동성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견디는 게임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수익이 아니라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금지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외우지 마시고 그대로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첫째, 계좌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습관 금지. 하루 2번만 확인. 둘째, 수익을 내면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습관 금지. 수익 후에는 규칙 강화. 셋째, 올인 금지. 한 번의 매수는 계좌의 10% 이내. 넷째, 비투 금지. 생활이 무너지는 돈은 투자금이 아님. 다섯째,
조건 없는 물타기 금지.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횟수와 금액을 정함. 여섯째, 손실 복구를 서두르는 습관 금지. 손실난 날은 20분 주문 금지. 일곱째, 과거 후회 반복 금지. 후회가 올라오면 숫자와 기록으로 바꿈. 여덟째, 남탓 금지. 내 선택이 내 실력. 아홉째, 계획 본 걸로 만족하는 습관 금지. 오늘 작은 행동 하나 실행. 열째, 익절 규칙 없이 끝까지 들고 가는 습관 금지. 일부 수익 실현으로 현금 확보.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시스템이 없는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바꾸셔야 합니다. 매수 버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습관 버튼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 2번만 계좌를 보시고 매수 전에는 한 줄 메모를 남기시고 한 번에 10% 이상은 넣지 마시고 현금을 반드시 남기시고 손실난 날에는 20분은 아무 주문도 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이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결국 돈을 가져갑니다. 투자는 결국 멘탈의 싸움이고 멘탈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습관은 오늘 바뀝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글을 닫고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쓰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계좌를 하루 2번만 본다. 그 한 줄이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